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걸 잡고 투박하게 이렇게 그냥 좀 때리면서 미쳐라. 약간 파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창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배달 창업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조리가 가능하면서 묶음 배송을 통해 단가까지 잡았던 커피 창업이 인기였습니다. 덩달아 캔 실린더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냉동잔을 유행시킨 역전 할머니 맥주를 시작으로 냉각기를 사용하기보다 전용 생냉장고를 만들고 동네 치킨집도 살얼음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덩달아 저온 창고와 참치 냉동고가 정말 많이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소뚜껑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핫했던 창업 카테고리는 단연 고깃집이었습니다. 매년 임대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짧은 영업시간에 집중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 고깃집이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카페 창업보다 늦은 시간 영업하는 술집 창업보다 고깃집 창업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고깃집 프랜차이즈 시장도 커지고 너도 나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아이템은 고도화되기 마련입니다. 좀 더 프리미엄 고기에 집중하고 그릴링을 기본처럼 해주는 곳이 많아졌으며 차내 구성 및 소금의 퀄리티, 섬세한 운영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들 많이 노력했습니다. 월 1억씩 매출을 달성하는 곳도 많아지면서 운영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쌓여갔고 점점 일하는 사람들은 쉬운 일을 찾아 떠나버리고 고깃집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착하기의 고장으로 인해 수술 집히지 못해 영업을 못할 뻔한 경험도 있고 홀에 있는 자바라 관리의 소홀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서 부가세 및 종소세가 늘었고 생각보다 매출과 바꿔야 하는 요소들이 고깃집에는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를 겪으며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버렸고 22년 코로나를 극복하고 보복 소비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23년도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국가는 삼중고, 가게는 삼중난, 인력난, 운영난, 경쟁난 속에서 고깃집의 형태는 숯을 쓰는 곳에서 로스터 방식으로 한 점 한 쌈이 아닌 섞어서 기름에 함께 구워 먹는 방식으로 프리미엄 한돈 생삼겹이 아닌 금냉 삼겹살로 시장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소뚜껑 삼겹살은 벌써 150개의 매장을 오픈하며 삼겹살 시장의 소뚜껑 전성시대를 확인시켜 주었고 뒤를 이어 조선 부뚜막 삼겹살도 벌써 75점이 넘는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창업자들도 기존 숯을 취급하는 고깃집을 운영하다 소뚜껑 삼겹살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제 영상을 통해 몇 차례 소개시켜드린 바 있었습니다. 인력난과 운영난을 어느 정도 해결한 소뚜껑 삼겹살은 분명히 장점이 강한 아이템입니다. 번거로운 숯을 사용하지 않고 고기의 형태를 생삼 혹은 냉삼 둘 다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가성비 전략을 사용하고 그릴링을 간소화해도 되기 때문에 운영상 장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너무 똑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성과 가격 전략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서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가 브랜드 파워입니다. 특별한 컨셉이 없더라도 매장이 많아지면 인지도가 생겨서 그곳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것은 평균 매장 매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치옥을 1년 만에 다녀와 봤습니다. 다른 소뚜껑 프랜차이즈와 달리 김치옥은 어떤 차별적인 전략으로 창업시장에 나오게 되었는지 2년 반 동안 묵은지와 소뚜껑 삼겹살을 연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치옥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치옥이 오픈한 시점이 언제예요? 21년 11월입니다. 21년 11월? 네, 그러면 네.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 네, 맞습니다. 되고 3년 동안 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존과 바뀌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치찜이 네. 저희는 이제 가마솥 김치찜이라고 해서 가마솥에 나갔는데 묵은지가 통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고객들이 봤을 때 이게 찌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김치찜은 사실 국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가마솥은 이렇게 깊이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소뚜껑 네. 뒤집어서 거기서 이제 김치를 길게 펴고 고기도 보이고 원물도 다 보니까 음식은 눈으로도 먹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는 저희도 뭐 순두부, 참치, 그러니까 일반 뚝배기에 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푼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게 가로재단, 세로재단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삼겹살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네. 결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자릅니다. 두께를 뭐 4cm나 3cm나 주고, 근데 김치옥의 삼겹 커팅은 이렇게 써요. 아, 그래서 이걸 동강 내서 두께를 3에서 4cm 정도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스페셜 푸드, 최고의 가성비 세트. 이거는 10년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g당 6,000원대. 그러면은 기존 타사들 대비했을 때 40% 저렴합니다. 그게 한돈인가요? 한돈이죠. 와, 진짜요? 네, 이것도 삼겹이 한 점으로 삼겹을 재단을 하지만 나머지 반 삼겹은 어슷으로 또 썰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 이게 이제 비계 부분이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고소하고 육즙이 좋고 그런 거죠. 그러면 기존에 3년 전에 예를 들어 제공했다가 뺐던 것도 있나요? 혹시 반찬이든 네. 구성에서도? 찌개류가 되게 저희가 많았었는데 네. 그거는 다 빠졌죠. 순두부, 뭐 참치 이런 것들은 다 빠졌고, 그다음에 예전에 두루치기 있었던 것도 빠졌고, 지금은 크게 카테고리가 이제 김치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다음에 구이류 요게 답니다. 나머지는 저것도 있네요. 밥도 일반 공깃밥만 있었다면, 일반 쌀로 만든 공깃밥이었다면 지금은 안동 백진주 쌀을 솥밥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고깃집에서 솥밥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근데 가맹점도 다 지금 솥밥을 사용하고 있나요? 전 가맹점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선택 사항이에요? 네. 전장은 다 하는데 네. 이유는 이 솥밥 기계 하나가 전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20kg? 용량이 네, 전기 돼야 용량 되니까.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소비자 반응은 너무 좋죠. 확실히 왜냐하면 다르죠. 기본적으로 김치찌개 공깃밥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0원 추가하면 솥밥으로 변경. 특히 그렇죠. 김치찜 고객님들은 전부 솥밥으로 변경해서 많이 드십니다. 우선 매장 입구에 촉촉하고 찰진 맛이 일품인 안동 밥상 백진주라는 쌀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소뚜껑 삼겹살 집에서 돌솥밥 드셔보셨나요? 이 맛있는 쌀로, 그것도 돌솥밥으로 그 위에 단호박과 고구마까지 넣어서 묵은지 김치찜으로 삼겹살 먹은 후에 후식을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입니다. 매장 내부에 김치는 숙성, 사람은 성숙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었고, 김치 실명제를 통해 묵은지가 언제 담궈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으며, 김치옥의 로고가 빨간색 도장처럼 새겨져 장금이의 마음을 각인한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실 요즘 개인 매장들 가면 이런 브랜드적 요소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개인보다 회사가 만들면 이런 브랜드적 요소를 많이 생각하고 만든다는 것, 그것들이 소비자들에게 기억되기 좋다라는 것에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찬을 세팅하는데 색동 저고리와 같은 색의 떡쌈을 삼겹살 집에서 보니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삼겹살과 싸먹는 조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사리, 콩나물 무침, 포기 배추김치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김치는 잘라진 것보다 포기채 나온 게 저는 더 보기 좋았어요. 마지막 갓김치까지 정갈하게 담겨진 찬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쌈채소와 겉절이가 나왔고, 팽이버섯, 양파, 꽈리고추는 원하는 만큼 셀프바를 이용해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쌈채소는 추가로 말하면 계속 가져다 줄 수 있게 쇼케이스에 미리 세팅해 놨더라고요. 가운데 김치옥이라고 새긴 소뚜껑 철판이 나왔는데, 맥반석은 아니고 철판인데 무겁지 않고 좋았습니다. 돼지비계로 오픈 전 미리 코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옥 스페셜 한동구이를 주문했는데 흰색 접시에 미나리와 함께 정갈하게 세팅되어 나왔습니다. 700g 48,000원인데 100g당 6,857원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통삼겹으로 나오지 않고 삼겹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나오는 이유는 최소한의 그릴링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치옥을 일행과 가서 먹으면서 저는 다른 소뚜껑 삼겹살과 가장 큰 차이를 정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을 담는 찬의 그릇과 인테리어, 그리고 색동 저고리와 같은 떡쌈과 돌솥밥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다는 느낌보다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외식 및 데이트에 더 생각날 것 같은 장소였어요.
슬리퍼를 신고 편한 추리닝으로 친구와 집 앞에 목구멍에 함께 간다면 가족과 주말에 한강 나들이를 갔다가 오면서 김치국에 들려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김치국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릴링 애초에 할 때도 처음에도 안 올려주죠. 그냥 딱 세팅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아, 기본은요? 예. 그다음에 익으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반찬을 올리는 방식이라던가. 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점주님들 따로 교육할 때는 오셔서 어떤 교육을? 제일 중요한 게 이 고기 재단. 아, 자르는 거요? 이게 힘들죠. 만약에 잘못 썰게 되면은 진짜 고기를 요만하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주민들이 이거를 아낀다고 네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모양 성형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죠. 냉동이 아니고 다 냉장이죠. 그래서 이게 사진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아, 근데 어느 정도 냉은 받쳐져 있어서 살은 잘 들어간대요. 네. 아, 떡도 이렇게 구워요? 네. 떡은 그냥 싸드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살짝 익으면 뒤집어가지고 고기랑 이제 얘가 그래서 한정이니까요. 아, 그래서 콩가루에 찍어서 드시면 얘가 또 기가 막혀요. 미나리가 그쪽에 있구나.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다음에 잘라서 또는 그냥 고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미나리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걸 굽고 투박하게. 이렇게 그냥 좀 때리면서 익혀라. 약간 파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이렇게 해서 막 손으로 눌러주는 데도 있잖아요. 미나리 듬뿍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깻잎도 보니까 손바닥에 놓고서는 한 번 딱 쳐서 먹었을 때 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농담인 줄 알고서는 진짜 해봤는데 깻잎 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미나리 삼겹이 의미가 있네요. 그거 그냥 기름 밑에다가 그냥 사바가 넣는 것보다 네. 이런 건 추가하면 미나리나 고사리는 더 주시나요? 예, 같이. 떡은요? 떡은 추가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네. 그러니까. 이 48,000원. 물이 오면은 점심에 고기를 닭가나 네, 뭐 이렇게 너무 추가할 수밖에 없어. 너무 조금 줘가지고. 맛있는데 조금 줘. 저는 이거 저도 갈비로 김치 끓이거든요.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이쪽에 살도 붙어 있고 해서 맞습니다. 이쪽이랑 또 다르게 맞아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치가. 압력솥에서 웃기라는 그 찰떡같은 밥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게 딱 붙어있어서 내가 처음에 기대하고 보고 막고 이제 먹었을 때 이게 그 느낌이 딱 3일치가 섭취가 되면서 고기 많이 떠가 올라요. 그래서 김치 오케이. 김치 오케이. 대표님 지금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제품이 답에 앉아가지고 정말 미쳤어. 이거 국물이 와 진짜 엑기스야. 이거는 집을 내도 이 정도의 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고기 육수에 묵은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찜을 진짜 좋아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진짜 요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미식 김호철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신다면 그동안 이제 다녔던 소뚜껑 삼겹살 집과 김치국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소뚜껑 삼겹살 집에 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고기하고
김치하고 뭐 고사리 이렇게 사이드 이제 같이 기름지게 해서 같이 싸먹고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가는데, 제가 아까 딱 와서 5가지 찬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우리 배추김치하고 갓김치하고 우리 콩나물하고 이렇게 고사리 미나리까지 딱 얹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처음에 이제 고기 우리 어깨살하고 삼겹살 나온 거를 딱 그릴링 해가지고 소금에 딱 찍어서 먹었는데, 고기가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이 숙성이 돼가지고 감칠맛이 들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고기만 계속 집어먹고 사이드는 먹지 않고 고기만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서 사이드도 이제 같이 싸서 떡이랑도 싸먹고 김치랑도 싸먹고 그래서 먹었더니 또 그 안에서 프로테인이 커지는 거예요. 정작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 야채는 우리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야채가 있었네요, 원래? 지금 야채를 심지어 저렇게 많이 옆에서 준비해 주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소뚜껑집에 와서 먹는 어떤 그런 걸 예상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만족도를 준다 라는 게 제가 느꼈던 감정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반 소뚜껑집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장 혜자스러운 거는 저희가 아까 모듬 700g이 나왔거든요. 네. 돼지고기가. 네. 100g당 6,800원 뭐 이렇게 이 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0g에 14,000원도 안 되는 꼴이다 보니까 와, 여기 직장인 상권에서 점심에 직장인들도 와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맛도 있지만 굉장히 가격도 혜자스러운 거. 굳이 하나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는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제가 웬만한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플레이팅부터 해서 맛을 딱 보면 거기서 벌써 단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갔는데 거의 단점을 못 찾았어요. 단점을 거의 못 찾았고요. 뭐 조금 더 뭐 제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김치가 되게 맛있게 잘 익은 김치, 백김치가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김치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이벤트성으로 지금 봄동원 시즌이 끝났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뭐 열무김치, 뭐 총각김치, 뭐 파김치 뭐 이런 것들을 계절별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김치가 뭐 배추김치도 맛있지만 그 사이드에서 이벤트성으로 그런 김치도 같이 곁들일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하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가맹 점주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실제로도 신도시 상권의 가족 단위가 많은 곳에서 김치옥의 월등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김치옥의 경우 잘 통하는 상권을 미리 알고 선점해서 그곳에 매장을 위치시켜 성공 창업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해남 묵은지 김치찜에 돌솥밥을 먹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뚜껑으로 개인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영상으로 담으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딱 2가지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브랜딩, 둘째는 재료 수급입니다. 스토리텔링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슬로건을 정하고 대표 색상에 맞게 매장의 컨셉을 잡아야 하지만 초반에 이런 설계 부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메뉴 구성과 운영 세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 수급 또한 좋은 재료를 구입하고 싶어도 사용량이 별로 되지 않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대중적인 식재료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오면 매출이 빠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질 좋은 한동구이를 그람당 6,857원에 먹고 가정에서 해먹기 다소 어려운 묵은지 김치찜을 돌솥밥과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김치옥, 왜 김치 오케이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주방에서 손이 좀 더 가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 매장입니다. 직접 고기도 썰어야 하고 생물인 묵은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돌솥밥을 짓기 위해 공간과 초기 비용은 창업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인 부분도 충분히 운영을 통해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김치옥 창업을 한번 두들려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르익다 김치옥, 옆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Thank you.